사실은 오늘 이 발언이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날치기 하라, 날치기 해달라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날치기를 한다는 건 완전히 야당을 무시한다는 의미고, 그것은 국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어쩌면 외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력 대권 주자가 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날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반대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의회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의회 반대를 이제 뚫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해버려라? 네. 그리고 원래요,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날치기 과감한 날치기 때문에 저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과감한 날치기 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그냥 경기도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유력 대통령 후보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대 여당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과감한 날치기를 할 것인가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대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원래의 뜻은 어찌 보면 관료주의의 벽에 가감하게 그걸 뚫고 나가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들리기에는 야당을 무시해라, 이렇게 들려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죠. 여야가 지금 예결위원장 하나를 이제 어렵사리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장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각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관련된 논의가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감히 할 수가 없어요. 각 상임위별로 실제로 논의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자체에서 정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 상태에서 홍남기 부총자 말하자면 부총리의 얘기가 터무니없는 관료의 어떤 저항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국민들의 공감대가.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로 자영업자 중에 크게 문을 못 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다 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핀셋 정액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저것은 뭐냐 하면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 그래도 이제 일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오히려 일부러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겠다. 그런 의도로 보석으로 이해됩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우리는 여당이 지금까지 이 지사가 방금 말했던 이 과감한 날치기와 비슷한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임대차 3법도 그러했고, 연동형 비례제가 한창 논란일 때도 그러해왔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과감한 날치기와 같은 모습들을 봤고, 그 결과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과감한 날치기,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실제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어떻게 정치를 펴나갈지를 이제 예단할 수 있는 지금 바로 밑엔 거겠죠. 그런 점에서 날치기라는 표현 자체를 대통령 후보가 했다면 굉장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치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야권을 무시하는 거면,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결국 나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 속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사회 갈등이 사회를 이제 거의 질식시킨 이런 단계에 왔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얘기는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갈등이 조정되고 어떻게 정치의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정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날치기를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뽑을 대통령의 정치관인가요? 참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하나 근본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인식은 이겁니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주든 80%에게 25만 원을 주든 그것이 어떻게 재정상 큰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 전 국민 20만 원 주자, 이거 밀어붙이자 이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는
단순히 80%나 100%냐, 20%포인트 차이도 아니고 20만 원이냐, 25만 원이냐, 5만 원 차이도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철학의 문제가 담겨 있냐면 늘 그렇지만 이익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손실 있는 곳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한 가게당 한 20만 원쯤을 준다는 겁니다. 월. 그러면 전 국민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20만 원을 다시 자영업자 줘서 자영업자에게 40만 원을 주자는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 철학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으니 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장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권의 주요 주자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지사 등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유승민 전 의원, 충격적 발언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품격과 품위는 찾을 수 없다. 원희룡 지사, 뻔뻔하고 과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 날치기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갑질 정부 현실이 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을 무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제일 불편할 사람은 야당이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곳간의 열쇠를 쥐고서는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들을 끝까지 저항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맹비난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의 발언 듣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180녀석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라는 건데 홍남기 부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편성권은 기재부총리,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결국 야당을 무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와도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정부는 안정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수가 남아서 적자 추경을 하지 않고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있는 것들이 지급하려고 하지만요. 우리 2주 거리두기 지나고 나서 코로나 완전히 정리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예를 들어 가을쯤 왔을 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나타나서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다시 적자 추경으로 빚을 내서 또다시 손실보상을 하게 될 겁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민해 봤을 때 지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초창기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국면들을 책임 있게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저 같은 발언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하기 꽤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자의 의견도 전해드렸고요.